네, 안녕하세요. MBC TV 특강의 박동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다양한 재능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은요, 그 본인의 재능을 정말 열정적으로 불사지르면서 아마 그 재능을 몇 배의 가치로 승화시키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항 아트챔버 오케스트라 최강훈 단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케스트라 단장님이라고 하니까요. 네. 굉장히 웅장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웅장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본인 그 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포항 아트챔버 오케스트라 대표를 맡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경북 천사 오케스트라라고 이제 우리 아이들, 소외계층 아이들 위한 오케스트라, 그 다음 포항 꿈의 오케스트라, 그 다음 포항 지역 아동센터 연합회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 및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그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그 오케스트라를 많이 지금 이렇게 그 단장님으로 계시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죠. 한 600명 정도 의 아이들을 매년 교육하고 있습니다. 600만 매년. 네. 아니, 근데 사실은요, 뭐라고 할까요? 오케스트라 그 단원들을, 이렇게 아마 운영하시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네. 600명이면 엄청 많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그 비법이 뭔가요? 그 많은 인원을 다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뭐 비법은 사실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뭔가 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뭔가 좋은 길로 만들기 위한 어떤 제 열정, 이 열정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그래요.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던 게 결국은 그게 열정이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단장님으로서 물론 이제 지휘도 하시겠지만 네. 악기도 다루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전공이 어떤 거였죠? 네, 저는 비올라 전공을 했었습니다. 비올라. 네. 비올라 다들 아시죠? 네. 저는 늘 헷갈려요.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네. 굉장히 헷갈려요. 네네. 비올라를 전공하셨구나. 근데 어떻게 그 악기, 그 많은 악기 중에서 네. 비올라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어렸을 적에 저희가 이제 피아노를 배웠었어요. 근데 저희 때는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 아이들이 놀렸거든요, 친구들이. 왜요? 이제 남자가 무슨 피아노 하냐고. 제가 시대가 그런 시대를 제가 타고났는가 봐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막 놀리니까, 놀림감이 되게 싫어서 제가 이제 항상 잠반에 네. 피아노 책을 들고 뛰는 거예요, 이제. 뛰어서 이제 수업을 받고, 네. 또 이제 불이 나게 이제 뛰어서 이제 집에 온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는 그만두고 이제 그 다음 첼로를 했었는데, 첼로 에올프라는 혹시 외화 드라마 보셨죠? 예. 에올프. 네. 거기 이제 잔 마이클 빈센트라는 주인공이 이제 첼로를 막 연주합니다. 아. 그 모습에 제가 반한 거죠. 그래서 야, 첼로를 해야 되겠다. 그때 중학교 때 이제 첼로를 시작했었습니다. 이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다시 드라마를 제가 봤었는데 이때 보니까 사실 모셔만 한 거고 사실 첼로를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속아서 제가 첼로를 배웠었는데 네. 그러고는 이제 뭐 학업하고 여러 갈등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 이모가 대구시향에 비올라 연주자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모의 권유로 이제 비올라를 그때 시작하게 돼서 지금까지 뭐 비올라 겸 또 이제 시향 포항시립교향악단에서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또 이 음악 감독 뭐 지휘를 하고 있죠. 네. 좀 안타깝네요. 그 영화에서 봤던 그 계기로 비올라를 배웠다면 정말 멋있는 스토리가 됐을 텐데 그건 아니었고 아니었고 비올라로 이렇게. 근데 어쨌거나 계기는 된 거니까 네, 영화에서 영감을 좀 얻으신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이제 단장님도 이렇게 이제 악기를 배우셨고 네. 그러면서 지금은 또 대장이 되셨잖아요. 네. 이 책을 막 숨겨서 뛰어다니고 숨고 막 이러셨는데 지금은 딱딱 대장이 되셨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사실 그런 어떤 오케스트라라는 게 이제 여러의 이제 다양한 그 집단이 있잖아요. 뭐 네. 프로도 있고 아마추어도 있고 뭐 성인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유독 그 취약계층의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이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이 교육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이 확실히 이 음악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바뀌는 모습들 제가 항상 확인할 뿐더러 바뀐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 보면은 제가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뭐 어떤 기부를 한다. 네. 그 복지 개념을 네. 이제 아이들에게 잘못 하게 되면은 인용하게 되면은 이 아이들에게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한 예로 이제 포항 지역에 있는 시골에 시골 학교에 이제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요즘 컴퓨터 숙제가 있잖아요. 네. 그 숙제를 이제 해오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숙제를 안 해오는 거예요. 그 처음은 이제 타일러도 보고 야단도 쳐보고 그다음 체벌도 해봤는데 이 아이가 끝까지 안 해오는 거예요. 네. 그 선생님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아이 집을 찾아갔는데 이 아이 집에 가니까 창이 없고 비닐로 이 창을 막아놓은 거죠. 그 창문 살 돈이 없었어요, 이제. 그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고는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제 컴퓨터를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사주고 네. 교육청에서 이 회선을 또 공짜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기부를 했는데 네. 근데 이 아이가 처음은 숙제를 해오더니 이제 한 몇 주가 지나니까 이제 학교 오면 잠을 자는 거예요. 계속 조는 거예요, 이제. 그 하루 게임을 이틀. 예. 근데 할머니가 단둘이 할머니는 뭐 이렇게 컴퓨터만 하면은 이제 교육을 예, 공부한 줄 알고 있었죠. 근데 이 아이가 계속 심해지니까 선생님이 가보니까 결국 아이가 3시까지, 새벽 3시, 4시까지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참 좋은 의도로 이렇게 도와줬는데 네. 이게 아이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밥을 주는 게 아니라 밥을 지을 수 있는, 네. 밥을 만들 수 있는 네.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저는 이 교육을 하면서 정말 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뭔가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와 어려움 극복하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에게 뭔가 좀 좋은 기회를 주고 싶은데 그 당시엔 괜찮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가면 갈수록 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도 좀 없잖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막연한 어떤 도움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조금은 배제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이런 음악,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의 어떤 교육은 그렇지 않더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좋은 어떤 교육을 하시게 된 뭐 다 계기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어떤 계기로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사실 그 전에 제가 현악 사중주를 만들었어요. 이제 연주를 다녔습니다. 공연을 다녔는데, 공연 다니면서 제가 설린예우군을 가게 됐어요. 우연한 기회에. 설린예우군이라고, 네. 포항에 있는 시설인데, 네. 이 시설에 가서 이제 아이들을 연주를 했었는데, 이 아이들이 악기에 대해서 너무 호기심을 가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하고,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이 애들에게 악기를 가르쳐 봐야 되겠다 해서 그때 악기를 가르치기 시작한 게 4명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사중주니까 4명. 아니 사중주는 아니고 이제 사중주 시키시려고? 별나만 4명을 네네네. 가르쳤었죠. 그래요. 사실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제 피아노를 가지고 있는 집도 잘 없었고, 저도 아직 기억해 보면은 그 당시에 피아노가 그 수업에 있었어요. 그래서 건반 연습을 해오라고 할 때 저는 그 종이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네. 피아노 건반 종이. 그런 세대시군요. 그러면 피아노가 없으니까 그 밥통에 올려놓고 이렇게 눌렀던 연습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실물로 보는 아이들은 얼마나 TV에서만 보다가 신기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본인이 직접 배웠다니까 네. 얼마나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일이었을까. 그렇죠. 제가 벌써 흥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들이 벌써 이미 그걸 그 교육을 받는다는 그 순간부터 눈빛이 달라지지 않던가요? 달라지죠. 네. 달라지고 뭔가 배우려는 열정들이 제가 그때 너무 그런 마음들을 제가 느꼈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이런 혜택을 줘야 되겠다. 또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계속 사업들 만들어 나간 거죠. 네. 그게 출발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은 취미로 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전공을 한 아이들이 있대요. 우리 단장님께 그 기회가 돼서. 네. 사실 제가 전공을 2명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이제 한 명은 이제 음악을 그만뒀고요. 한 명은 이제 졸업을 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제 또 같이 연주도 하고 특히 어려운 아이들 또 같이 하면서 또 그 센터에 가서 네. 또 하는 거죠. 그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예육원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너무 감동적이죠. 네. 그러니까 내리 사랑이 이어진 거네요.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악기 뭐 정도까지는 어떻게 해서 네. 도움을 주신다지만은 그 배우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사실 예술 쪽이 네. 사실 좀 금전적인 부담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저는 해결이 됐을까라는 의문도 좀 들기도 해요. 네. 이제 제가 친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레슨을 무료로 해주시기로 하시고 그다음 또 거기 계신 이제
선생님 한 분이 네. 교통비를 계속 대셨어요. 이야. 예, 정말 이 사회가 아직까지 따뜻한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각자가 조금씩만 도와줄 부분들을 우리가 협조해 주신다면은 이 하나의 이제 아티스트가 이제 딱 전공자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들어봐도 벌써 좀 뭔가 교육 이념이 좀 다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나만의 어떤 교육 철학이 있으시다면요? 교육 철학, 일단 제가 이제 이 어려운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세상에 나갔을 때 이 남과 같이 동등하게 똑같이 행동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죠. 네. 사실 얘네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수줍이 많고 사회에서 사회성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사회성을 길러주고 그다음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들을 키워줘서 정말 이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제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인문학, 교양 과목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좀 접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오케스트라라는 예술로서 아이들에게 인성 교육을 좀 시켜주시는 그러니까 네. 막 공부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정말 사회에 나가서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인성 교육을 시켜주고 있다는 생각도 그렇죠. 드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 아이들 요즘 굉장히 힘드시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 지도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어떠세요? 우리 예술을 하는 아이들을 네.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얘기하고 싶고 장난치고 싶고 네. 그런 건 모든 아이들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모아놓으면 더해요. 더 하죠. 네, 그 오케스트라니까 또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런 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어렸을 때와 좀 다른 모습들이잖아요. 요즘 아이들 보면은 네. 제가 이제 수업 중에 네. 이 아이들 보고 이제 이 그룹을 만들어주고 너희끼리 한번 놀아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스마트폰을 다 꺼내더라고요. 그 이제 같이 하기 싫은 거죠, 이제.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다 결국은 스마트폰으로 다 돌아가더라고요. 네. 이런 모습 보면서 요즘 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교육에 너무 힘들게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고. 환경이 그렇죠. 네. 또 이 교육에 찌들려 있고. 그다음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밝힐 수도 없을 뿐더러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다음 교육 프로그램이 또 보면 이렇게 모든 어떤 특정한 모델을 만들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똑같이 우리가 아이들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저희 때는 너희가 원하는 장래 희망이 뭐냐 하면은 대통령도 있었고, 그다음 장관, 여러 직종이 많았었죠. 네. 근데 요즘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정규직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아픈 현실이죠. 그러게요. 벌써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나 봅니다, 아이들이. 그래, 어쩌 보면은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정말 친구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놀 수도 없었고, 그쵸? 그래서 정말 친구를 어떻게 사귈까 고민도 했었고, 공부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문화가 그냥 아주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이런 오케스트라 교육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요즘 이런 아이들에게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교육에 좀 도움이 될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요. 네. 오케스트라 교육이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네. 정말 이렇게 변하는 모습들 제가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네. 다른 교육적인 부분에 도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집중력에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집중력이요? 예. 오.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애가 있는데 얘가 집중력이 15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악기를 교육을 딱 시키면은 한 15분만 지나면 얘가 매주 변함없이 네. 저한테 질문을 던지죠. 계속 질문을 던진다든지 아니면은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교육을 하면서 얘 때문에 다른 아이들까지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마음속으로는 얘가 그만뒀으면은 이런 마음을 미안하시다. 네. 가지면 안 되지만 그때는 사실 제가 첫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잘 상태여서 그때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 그만뒀으면 좋겠다. 몇 번을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얘 때문에 다른 애들이 또 방해가 되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또 이 아이의 좀 더
특별히 봐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말까지 연주회까지 그 연주회가 이제 보통 많은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주 리허설 때까지 한 3시간씩 연습하는데 얘가 따라하는 거예요, 이제. 오. 그러고는 제가 이제 얘가 연주 마치고 그 다음은 제가 이제 그 센터를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센터를 가게 됐었거든요. 네네. 가게 됐었는데 이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1시간 동안 계속 제가 있는 동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 공부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학습 능력도 15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센터에 계신 선생님 물어봤죠.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악기를 하면서 자기 그만두면서 악기 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고는 얘가 이제 공부는 정말 1시간씩 이렇게 1시간 이상씩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야, 이 오케스트라 교육이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음악을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사실 아이의 인생을 만드는 교육이다. 그때부터 제가 철학을 바꿨죠. 네. 모든 아이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집중력에 대한 어떤 교육을 제가 훨씬 확실히 이제 시키는 그런 교수법들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교습을 시키고 있죠. 예.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케스트라라고 딱 생각할 때는, 이제 음악, 그죠. 예술, 이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떤 우리 어머님들 너무 좋아하시는 집중력, 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어머님들 우리 아이도 오케스트라 시킬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그 원리가 뭘까요? 좀 궁금해요. 단지 악기를 함께 연주한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집중력에 도움이 될까? 어떤 점에 그게 좀 발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 악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눈으로는 이제 어려운 악보를 봐야 되죠. 어려워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정말 어려웠어요, 그거. 네. 그 다음 이제 지휘자를 또 동시에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 이제 귀로는 음악을 들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왼손으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음정을 짚어야 되죠. 예. 오른쪽으로는 이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 마음으로는 네. 음악을 느껴야 됩니다. 아, 네. 예, 감성.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감을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죠.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뭐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혼자 연주하는 거면은 뭐 말씀하셨듯이 뭐 3가지 정도?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지휘자도 봐야 되죠. 또 귀로 듣는다는 건 다른 사람의 연주를 들으면서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완전 그 종합 선물 세트네요. 예. 그러니까 집중력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아,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자존감인데요. 자존감. 그 첫 수업 제가 딱 했을 때 아이들 표정을 봤었어요. 저하고 눈을 못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없는 거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스마트폰이 아니라서 아마 못 마주쳤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예, 그런, 네, 뭐 눈을 그럴 잘 수도 못 있겠죠. 맞춰요, 요즘에.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끼리 대화가 없더라고요. 서로 간에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연습한 동안 계속 했죠. 매주마다 조금씩 칭찬하고 잘한다, 뭐 칭찬해주고 네. 하다 보니 이제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아이들과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주회를 제가 1년 동안 준비해서 너무 또 멋있게 연주회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연주하고 난 후부터 아이들이 완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신감을 얻었죠. 그래서 이제 대인 관계에서도 다른 아이들 리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이제 자존감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일도 이제 자신있게 해나가는 모습들을 봤었습니다. 네. 제가 딱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 칭찬이라는 게 좋은 건 알지만은 잘 하기가 힘들어요. 그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너 뭐 성적이 올랐구나. 너 수학을 정말 잘 풀었구나. 영어 단어 많이 외웠구나. 이거는 이 사람이 그 어떤 그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악기는요. 그냥 잘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야, 너 어제보다 좋아졌어. 자기는 똑같은 것 같은데 선생님이 잘했대. 그런가? 이러면서 뭔가 칭찬하기가 너무 이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정말 언젠가는 잘해져 있을 것 같은.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칭찬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렇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자존감 또 있나요? 또 협동심이 있죠. 그렇죠. 보통 이제 오케스트라라면은 50명에서 뭐 많게는 200명까지 네. 아니면 4개
악기에서 뭐 한 11개 이상의 악기들이 같이 모여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주가 정말 시계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서 이 각자가 어떤 파트가 선주를 연주하면 어떤 파트는 반주를 하고 이렇게 네. 돌아가면서 유기적으로 갔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협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보통 이제 1년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아이가 있고 완전 처음 들어온 아이가 있죠. 네네네. 이 연차가 한 1년이 차이가 나는 네네네네. 거죠. 근데 처음 딱 보면은 얘들 연주를 못할 것 같아요. 처음 들어온 아이들은. 결국 저는 이제 맨 처음 배제시켰죠. 얘들은 1년 했으니까 연주를 할 수 있고 얘들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냥 제가 한 곡만 가르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네네. 근데 나중 연주가 타고 오니까 얘들이 다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 파트 연습을 하든지 뭐 개인적으로 연습을 가르치면은 네. 한계가 있어요. 제가 한계점을 알거든요. 아이가 어느 이상 절대 늘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오케스트라에서는 어느 한계치를 다 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육은 오케스트라밖에 없다. 정말 이런 프로그램 오케스트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요, 학업에 옆에 있는 친구가 경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에서는요, 경쟁을 해서는 절대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어울려야 되고, 그 화음에서 본인이 이탈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그 협동심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래 함께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 정말 오케스트라는 게 굉장히 아이들의 교육에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진짜 학부모로서 계속 지금 막 가르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좋은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 모이면 떠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집중을 잘 못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을 또 잘 이끌어 가시는 노하우가 있으시다고 제가 네. 들었어요. 보통 이제 처음 이렇게 아이들이 시작하면은 네. 이제 악보가 좀 생소하잖아요. 네. 생소하고 이제 아이들이 좀 뭔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 뭔가 이제 좀 새로운 거에 대한 이 도전에 대한 어떤 아이들이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실 깨줘야 되죠. 깨줘야 되고 그리고 저는 수업할 때 원칙을 둡니다. 이제 나하고 수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너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단계까지 오면은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은 얘네들이 이제 뭐 계속 떠들잖아요. 떠들면은 한 명씩 일어나서 손 들고 얘기하라 그래요. 아. 네, 그러면은 아이들이 떠드는 아이들이 한 명도 손을 안 듭니다. 네네네. 네, 그 다음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이 아이들에게 이제 각자 어떤 이 원칙을 만들어 줘요. 제가 원칙을 만들어 두고 이제 너희는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 악기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맨 처음 가르치는 게 모션을 가르쳐요. 악기 들 때 제가 이렇게 하면 악기를 동시에 같이 듭니다. 그 다음 내리면 동시에 같이 내리는 교육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교육부터 지휘를 하시네요. 교육에서부터 지휘를 하세요. 네. 네. 그래도 이제 떠드는 아이들이 있죠. 그래도 떠드는 아이들은 이제 야단치면 안 돼요. 이 야단치게 되면은 처음은 아이들 한두 번은 무서워하죠. 무서워하는데 이게 아이들이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그다음부터 더 강하게 해줘야 되는, 푸시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럼 분위기도 나빠지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타이르입니다. 아이들에 가서 너희가 왜 해야 되는지부터 이 교육을 너희가 받는 이유와 그다음 이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애들 계속까지 주입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잖아요. 마음에 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체벌이라던가,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제가 볼 때는 규칙. 정말 규칙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조직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본인은 거기서 도태된다라는 거를 네. 본능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신 들어 내려 예. 여기서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가 탁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규율을 아이들이 알아간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생활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오케스트라는 아무래도 이제 파트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악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단장님 혼자서 열심히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그 각 파트마다의 강사님들, 선생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역할이 크죠. 보통 선생님들이 이제 이 각자의 파트를 담당을 하잖아요. 네. 담당하는데 이 수업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
하는 행동을 그대로 아이들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그룹의 선생님 아주 조용하시고 거의 말이 없다 하면은 네. 얘네들은 다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을 안 합니다. 물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이쪽 선생님이 아주 활달하다. 이쪽은 시끄러운 거예요. 이제 계속 예. 수업 중에도 시끄럽던 네. 대로. 그다음 뭐 어떤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근성으로 하고 폰을 뭐 이렇게 자주 만지고 한다. 네. 아이들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절대 선생님이 허점을 보이면 안 되죠. 이 수업하는 동안에 계속 일관성 있게 아이들에게 교육에 대한 어떤 그걸 계속 주입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단순한 어떤 악기 지도뿐만 아니라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찌 보면 이제 그거 하나의 인성이잖아요. 아이들의 어떤 성격까지, 인품까지도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는 거죠. 사실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똑같거든요. 그 담임 선생님이 이제 어떠한 성향이냐에 따라서 1년 동안 아이들이 또 이제 보고 배우는 게 있듯이 우리 또 이제 막 각 선생님들께서도 책임감이 엄청나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소개하실 때 정말 많은 단체들을 뭐 지금 이제 단장으로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지휘하고 계시는 그 단체들을 좀 이렇게 소개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구체적으로요? 첫 번째는 이제 경북 천사 오케스트라라고 이제 경상북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네. 취약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뭐 지역아동센터나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300명을 이제 교육을 시키죠. 우와, 300명씩이나요? 네. 이야, 그럼 300명이면 그 악기만 해도 굉장히 많고 또 인원도 많고 어떻게 다 이런 운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뭐 운영은 사실 이제 도에서 이제 예산이 나와서 이제 악기는 지급을 해줍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지급해주고 네. 이제 그 각자 선생님 계세요. 네. 선생님 계시는데 이 사실 오케스트라가 연습을 사실 합주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합주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무래도, 네. 네, 경북 제가 이제 점검을 가보면은 한 3시간 거리에 있는 아이들, 뭐 각 지역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같이 합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1년에 저희가 캠프 때 한 2박 3일,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주 전 하루 합주를 하고 연주 때 이제 합주를 하고 바로 무대에 올라가요? 무대에 올라갔죠. 그러면 평소에는 본인 각자 파트로 연습을 하다가 네.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건 2번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요, 그 대단한 연주를 같이 함께 많은 인원 200명이나 되는데 호흡을 맞추는 걸 단 2번 만에 한다는 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사업이 2016년도에 시작됐었습니다. 시작되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도에서 이제 선정을 했죠. 지역 아동센터를 선정하고, 이제 연주가 우리가 그때 9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3개월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도에서는 이제 다 악기를 잘하는 아이들로 구성됐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갔었는데 70% 되는 아이들이 다 기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 곡도 제가 좀 사실 수준이 좀 있는 곡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는 연주가 안 될 것 같아서 첫 캠프를 먼저 했었습니다. 네. 근데 왔는데 애들이 한 곡도 제대로 못 읽어온 거예요. 근데 1박 2일 동안에 3곡을 다 읽었습니다. 물론 잘하진 못했지만은. 그 다음 여름 캠프에 왔을 때는 180도 애들이 틀렸었어요. 제 스스로 이제 한번 합주를 맨 처음 사실 한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합주의 어떤 묘미를 아이들이 알기 시작하니까 뭔가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연주는 너무 성황리에 3개월, 거의 한 4개월 만에 정말 이 기초, 음정도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멋진 연주를 했죠. 또 아이들이 스펀지 같은 어떤 이 빨아들이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나는 너희를 믿는다는 이런 믿음이, 강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해냈더라고요. 그 단장님의 그 믿음의 눈빛에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저희 보고 어떻게 4개월 만에 이걸 하라고요? 그런데 그 간절한 그 열정의 눈빛에 아이들이 밤을 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사실 뭐 아이들도 그렇지만 강사 선생님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 따지고 하셨어요. 따지셨다고요? 그때 이렇게 이제 뭐 걷지도 못한 아이를 이렇게 뛰는 곡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들 뭐 너무 혹사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이제 내심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 너무 고생시키는 게 아닌가. 네. 근데 그 연주를 끝나고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이거는 제가 교육법이 틀린 게 아니다. 이 아이들의 어떤 가능성을,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믿고 가져야 된다는 이런 철학이 생겼어요, 그때. 이 면을 들으면서 제가 또 갑자기 훅 와닿는 게요. 일단은 거기에 온 친구들은 이 악기를 좋아하고 하고 싶은 아이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무작정 한 건 아니었잖아요. 만약에 그냥 자 우리 하자 하고 했더라면은 하기 싫은 친구들이 섞여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텐데 하고 싶은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못하지만 그 하고 싶은 것이 열정이 되어서 가능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 탁 나오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성공하셨으니까 정말 네. 다행인데 안 했으면 오늘 여기서 이런 얘기 못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성공 신화를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많은 그 기회들이 있었을 거고 네. 그런 그 공연들이 있었을 텐데 네. 좀 유독 기억에 남는 사실 실패도 어쩌면 기억에 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연주가 공연이 있었나요? 네. 제가 이제 첫 해, 이 첼로 하는 아이가 첼로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몸을 막 쓰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히 얘가 전문적인 강사 선생님한테 레슨 교육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죠. 이 악기를 언제부터 했냐고 하니까 자기가 책을 보고 독학을 했대요. 근데도 연주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생전 처음 이제 오케스트라 합주를 해봤었잖아요. 이 연주 끝나고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정말 저도 감동이었고 예. 물론 이 아이도 많은 감동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까 그 합주를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네. 사실 이게 오늘 저희가 주제가 오케스트라잖아요. 네. 만약에 그냥 단순한 어떤 악기를 하나하나 다루는 거하고는 좀 달리 네. 이렇게 서로 어우러지면서 아이들이 와 내가 여기에 함께 하면서 이렇게 멋진 공연이 만들어지는 거나 거기에서 뭔가 느끼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틀리죠. 이 아이들이 하여튼 이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여러 가지 아이들이 변화가 있잖아요. 네. 이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아이들이 정서적인 부분, 네. 정서적인 부분을 사실 도움을 많이 주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폭력적인 아이들이 약간 이제 순화되죠. 예. 그다음 감정 조절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막 부들부들 하는 아이들이 네.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이제 아이로 바뀌죠. 네. 사실 그 요즘에 아이들이 보면, 공부도 혼자 하고, 사실 노는 것도 혼자 놀고, 이제는 뭐 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은 노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혼자의 어떤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친구와 함께 하면 이렇게 큰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구나라는 거를 배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네. 오케스트라라는 것을 이제 배우는 아이들이 조금 남다른 인성을 갖겠다라는 생각이 네. 계속해서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또 이제 아마 그 교육의 철학이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꿈의 오케스트라라고 좀 들어보신 것 같죠? 네. 그게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좀 많이 있죠? 네. 이 꿈의 오케스트라는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오라는 네. 이제 베네수엘라의 경제학자이자 치밀어 오리간 하시는 분인데 네. 이 베네수엘라가 이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너무 심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마약 운반을 하는 일을 하고 그다음 총을 들고 다니니까 이제 사고로 죽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11명의 아이를 장소가 없잖아요. 네. 차고에서 이제 오케스트라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총 대신 이제 악기를 들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너무 효과를 보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전역에 걸쳐서 한 45만 명의 아이들에게 이 교육을 시켰는데 이게 선진국에서도 보니까 이 교육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뭐 선진국 일본, 캐나다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했고 한국에서는 이제 문화관광부 산하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이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명칭으로 이제 전국의 35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어떤 연주를 배우고 연주를 공연하는 하나의 이제 그 팀이나 교육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아이들의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오케스트라가 이제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교육법을
개발까지 하셨대요. 오케스트라로 아이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법을 예, 이제는 개발하는 단계까지 올라오셨어요. 예,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방법인가요? 사실 잘하는 아이들은 뭐 어떤 책을 과제를 내놔도 금방 따라하죠. 따라하는데 이제 잘 못하는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은 방법을 몰라요. 혼자 이제 집에 악기를 제가 줘서 이제 집에서 연습하라고 해도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쉽게 이제 이 음악을 즐기고 이제 그 다음에 음악을 듣는 거죠. 들으면서 자기 파트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식으로 자기 연습해야 될지를 스스로 이제 연습할 수 있게끔 네. 이제 컴퓨터 홈페이지 프로그램과 이제 스마트폰 어플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나요.co.kr이라고 이 안에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이제 아이들이 쉽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정말 이제, 이게 앞서가는, 예, 저 인공지능으로도 이제 곧 아마,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 보면, 좀 이제 이걸 좀 더, 더 저변화시켜서, 이제 아이들이 꼭 굳이 악기를 다루지 않더라도, 이렇게 오케스트라, 라는 어떤 그 가상의 오케스트라라는 것을 구성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네. 듣고 나는 만약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을 때 비올라 나는 뭐 바이올린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들으면서 나는 이 부분에서 요렇게 들어가야지 네. 이런 것들이 자체가 교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케스트라 교육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반주라든지 이제 반주를 하는 악기들은 선율이 없잖아요. 그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혼자 하기가. 근데 이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은 이 오케스트라의 선율에 맞춰서 자기 파트를 이제 혼자 영역을 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모이기 힘드니까, 제가 봤을 때는 머리를 좀 많이 고민하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든 안 모여도 애들이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제가 봤을 때 각자 집에서 오케스트라 연습하고, 연주도 거기서 하면서 컴퓨터로 녹음해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앞서가시네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아이들하고, 물론 이제 그 성인 대상의 이제 교육도 하시고 함께 하시겠지만, 유독 이렇게 아이들하고 함께, 이제 오케스트라도 교육하시고, 공연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남다른 어떤 에피소드라든가 좀 어려운 점,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포항에 지진이 났잖아요. 네. 사실 뭐 저도 이제 지진 때문에 이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네네. 모든 시민들이 다 어려워했는데 아직까지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여기 네, 맞습니다. 체육관 이재민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연주를 갔었어요. 연주를 갔는데 제가 이제 차출했 많은 아이들이 갈 수가 없으니까 한 20명 정도를 제가 뽑아서 갔는데 이제 못 가는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왜 자기는 안 가냐고. 그다음 또 연주한 아이들이 정말 흐뭇해. 네. 연주를 끝나고 네.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저희 선생님과 저의 이제 헌신과 이런 봉사와 노력이 정말 아이들을 통해서 사회 다시 하면 되는구나. 이걸 보면서 너무 뿌듯한 거예요, 이제. 네. 너무 이 사업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또 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까지도 만들어 주시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0명밖에 갈 수 없었던 것은 차량의 이동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제 관광버스 이런 분들께서 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40명이 두 대로 80명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뭔가 좀 어우러진 더 많은 아이들이 좋은 기회를 갖지 않을까.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동의 문제도 좀 있으니까요. 그렇죠. 악기도 있고 또 이제 아이들도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럴 때 또 이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어떤 재능 기부로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면 네. 더 아이들이 많이 가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냥 저희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네.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연습하면 개인적으로 사실 좀 많은 지출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 좀 간식 같은 거 굉장히 좀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 배고파요. 이제 이러면 이제 단장님 이제 주머니에서 뭐 이렇게 좀 600명을 위해서 그렇죠. 이게 사실 뭐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모든 아이들에게 뭐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거를 해주고 싶지만은 네. 뭐 음악가가 사실 크게 돈이 없잖아요. 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하는 거는
정말 이 세상에서 어디서 배울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어려운 곡을 하잖아요. 오케스트라에 어려운 곡을 하면은 이 어려운 부분 정말 배 혼신의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굴곡이 있잖아요. 이 아이에게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라고 제가 이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어렵지만 이 과제들을 줍니다. 그래서 이 과제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세상을 사실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제가 뭐 교육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다른 사람과 타인과 같이 동등하게 아니면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인재로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아이로 커나가도록 돕는 게 제 가장 큰 철학이고 또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이런 게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그 예술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참 아름다운 것 같은데요. 그걸 또 우리 단장님께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까 열정을 그렇게 울부짖었던 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꽃으로 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런 교육은 이제 지금 취약계층의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계십니다만은 어찌 보면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많은 또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도 저런 것 좀 통해서 많은 인성교육도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깨가 무거워지실 것 같은데 뭐 앞으로도 뭐 계획하시고 있는 것 뭐 그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 교육이 참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좀 사실 이런 아이들에게 더 확대를 좀 해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근데 사실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더 뛰어야 되겠죠. 더 뛰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 만들어서 이 좋은 사업들을 자꾸 전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악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보통 교복도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기증받고 하잖아요. 이런 악기 같은 것들도 좀 이렇게 기증을 좀 받아서 이제 안 쓰시는 분들을 기증 받아서 이걸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어쩌면 우리 이런 단장님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궁금하면 뭐 우리 단장님을 찾아가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그 지역에 보면은 네. 이제 그 지역에 예술가들이 계세요. 네. 그 많은 또 선생님들 계시니까 네. 문의를 하셔야죠. 근데 보통 이제 악기를 시작하면은 한 1년을 거의 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이 창고에 처박혀 있는 악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고비가 있는데 한 1년 정도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음악을 좀 즐길 수 있는 단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힘이 들어도 조금 이렇게 그 아이도 이렇게 해보면은 한 3개월 지나면 뭐 팔 아프다 하고 막 네. 머리 아프다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안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네. 좀 꾸준하게 보낼 필요가 있죠. 인내력도 굉장히 길러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끈기. 네. 일단은 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좀 특히나 이제 저는 그 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욱더 제가 좀 존경심이 이제 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께요. 아니면은요. 사실 우리 그 일반인들에게도 어떤 이런 그 예술 활동 그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추천하신다면 어떤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이 음악은 우리 드라마를 보잖아요. 네. 드라마를 보면은 이 음악이 나오죠.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연인끼리 사랑한 연인이 있는데 이제 포옹을 했는데 음악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밋밋하죠. 많이 밋밋하죠. 그래서 이 음악은 정말 이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죠. 감성도 키워주고 이런 음악을 정말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가르쳐야 돼요. 교육 과정에 보면 요즘 음악 교과서가 없어지잖아요. 이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깝고 이 아이들이 감수성 있는 아이들의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뭐 감정이라든지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은 감정이 요즘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다 음악을 이제 배우지 못한 결과라 생각하고 이러한 교육들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많이 오도록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좀 감정이 메마른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어른들에게도 좀 해당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스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뭔가 좀 특별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거고, 좀 왠지 내가 거기 감히 갈 수 있을까라고 조금 꺼려지기도 할 것 같아요.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쭉 들어보니까 뭐 그냥 우리가 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사실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어느 단계만 넘어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즐길 수가 있는 단계가 오죠. 근데 이 단계를 사실 못 넘어가고 그 전에 다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죠. 이 단계만 넘으면은 정말 음악을 즐기면서 정말 이렇게 좀 재밌게 할 수 있는데 그 단계까지 이제 조금 힘들지만은 조금 어느 정도 기초만 이렇게 확실히 다지면은 충분히 누구라도 다 이 오케스트라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악기를 한 1년 정도만 본인이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좀 배우셨다면은 막 특별히 뛰어난 어떤 실력이 아니라도 오케스트라에 같이 합류하셔서 아름다운 이 멜로디 조화를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1년 사놓기만 하면 안 되고요. 1년 동안 이제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네네. 저도요, 사실은 그 오케스트라라는 공연을 보기는 봤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저도 오늘 처음인데요. 정말 숨어있는 좋은 어떤 소스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단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회를 잘 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적당한 타이밍에 이 기회를 줘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걸 잘 찾아내고 접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관심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오케스트라로서 또 예술로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든든한 어떤 버팀목이 좀 되어 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우리 이 감성이 메마른 어른들에게도 좀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